이 돌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어른들에겐 가까이 있는 생활의 도구이자 편안한 휴식처였고, 아이들에겐 그저 친근한 놀이터였습니다. 하지만 이 돌은 크고 강하고 오래 살아남을 존재로 선택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메시지를 담은 타임캡슐입니다.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 선사시대의 비밀을 밝혀줄 열쇠인 거죠. 바로 세계유산 한반도의 고인돌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인돌 왕국이라 불립니다. 남북한의 고인돌을 합하면 약 4만 개에 달하는데요.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다양성과 밀집도 측면에서도 세계적으로 손꼽힙니다. 그 중에서도 전북 고창군 중림리 일대는 좁은 범위 안에 450여 개의 고인돌이 모여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이게 다 고인돌이랍니다. 마치 고인돌 전시장 같군요. 근데 이 울타리만 없다면 얼핏 보기에 어느 게 고인돌이고 어느 게 그냥 바위 떨어지 구분하기 매우 힘든 것도 있습니다. 과연 고인돌이란 무엇일까요? 고인돌은 말 그대로 고여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커다란 덮개돌을 받침돌로 고인돌은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인 선사시대에 세워졌는데요. 무덤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탁자 모양처럼 생긴 고인돌 외에도 다양한 모습의 고인돌이 있습니다. 고인돌은 형태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고인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구조까지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탁자식 고인돌은 판자형 받침돌 3매를 땅 위에 세워 돌방을 만들고 덮개돌을 얹은 후 그 안에 주검을 넣은 것입니다. 바둑판식 고인돌은 땅 아래 판석을 세우거나 깬 돌을 쌓아 무덤방을 만들어 주검을 묶고 땅 위에는 낮은 받침돌을 놓은 상태에서 거대한 덮개돌을 얹어 만들었습니다. 이에 반해 바둑판식 고인돌과 비슷하지만 받침돌 없이 덮개돌만 얹은 것이 개석식 고인돌입니다.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고인돌이 마치 목장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는 소나 양떼처럼 느껴집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에서 묵묵히 이 자리를 지켜왔겠죠. 그렇다면 한반도의 고인돌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해답의 열쇠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전남 화순의 고인돌 유적지입니다. 지난 1995년 발견된 이 고인돌군은 효산리에서 대신리를 잇는 보검제 계곡 일대 반경 5km 안에 무려 600여 개가 모여 있습니다. 그중 대신리에는 1999년 조사한 고인돌의 무덤방들이 발굴 당시 모습대로 전시돼 있습니다. 고인돌의 하부 구조가 그대로 노출돼 있는 발굴지에서는 다양한 모습의 무덤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무덤방에선 불에 탄 나무 조각이 수습되기도 했는데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555년으로 나왔습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청동기 시대의 것이죠. 그런데 이곳의 고인돌 중에는 받침돌만 있을 뿐 그 아래 무덤방이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지만 고인돌 중에는 무덤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핑메바이 고인돌입니다. 아이고, 이 정말 엄청납니다. 이 고인돌은 길이가 7m가 넘고요. 그리고 높이도 4.5m. 그리고 무게는 무려 200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나게 큰 규모의 돌을 잘 다듬어서 만들어진 이 핑메바이 고인돌은 공동체의 재단이나 마을의 경계석으로 상징적 기념물로 쓰여질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장비도 없었던 선사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이 엄청난 돌을 캐고 운반해서 이 거대한 고인돌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고인돌 축조에 대한 고고학 자료는 극히 일부만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몇 가지 실마리를 근거로 추정하곤 합니다. 화순의 고인돌 근처에는 돌을 캐기 쉬운 암벽이 많습니다. 이곳은 고인돌의 덮개돌을 캤던 채석장인데요. 암벽을 자세히 보면 결을 따라 돌을 떼어내기 위해 판 구멍과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고인돌을 만든 사람들은 돌을 떼어낼 때 쐐기나 지렛대를 사용하기도 하고 바위에 구멍을 판 후 나무 쐐기를 바꿔서 물을 부어 나무가 팽창하는 원리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떼어낸 덮개돌은 바닥에 통나무를 레일처럼 깔고 그 위에 덮개돌을 올려 운반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덮개돌을 받침돌 위에 얹을 때에는 세워진 받침돌 주위를 통나무나 흙 등으로 쌓아 둔덕을 만든 후 통나무를 이용해 끌어올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덮개돌을 얹고 나면 덮었던 흙 등을 파내 고인돌을 완성했겠죠. 그렇다면 고인돌을 만드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을까요?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예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인도네시아 숨바섬에선 최근까지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고인돌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2008년 서숨바의 디키타 마을에서는 4톤 정도 되는 덮개돌을 운반하는데 최대 400명이 참가했는데요. 도로 사정에 따라 불과 500m의 거리를 끄는데 약 7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이웃마을 사람들까지 합류했다니 그야말로 대단한 공력이 들었습니다. 숨바섬의 상황과 우리나라 고인돌 축조 과정이 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고인돌을 만드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극한 정성과 힘을 모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해서까지라도 이 거대한 고인돌을 만들었을까요? 신석기 시대를 거쳐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면서 한반도에서 본격적으로 벼농사가 시작되고 대규모 마을이 형성됐습니다. 점차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지배자와 지배를 받는 자 같은 계급이 생겨났죠. 지배 계급은 그들의 우월한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자신들의 선조를 신성화하고 그들이 가진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을을 지키고 세력을 키우기 위해선 공동체의 단합을 위한 의례도 중요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고인돌을 만드는 것은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죠. 이러한 이유로 만든 게 바로
거대한 고인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인돌 속에서는 무엇이 나왔을까요? 그 해답을 찾아간 곳이 강화도입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에는 150여 개의 고인돌이 있습니다. 강화의 고인돌은 대개 북쪽인 고려산 주변에 분포하는데 탁자식 고인돌이 많습니다. 지난 2000년 발굴 조사 후 복원된 오상리 고인돌도 모두 탁자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인돌에서는 그다지 많은 유물이 출토되진 않습니다. 특히 탁자식 고인돌의 경우 무덤방이 땅 위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서 마금돌이 훼손돼 부장품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 고인돌에서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는데요. 강화역사박물관에는 강화의 고인돌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간돌검과 돌화살촉 같은 무기류에서부터 반달 돌칼 같은 농기구와 장신구로 쓰인 대롱호, 그리고 달도끼와 여러 종류의 다양한 토기조각 같은 유물들을 통해 고인돌을 만든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짚어볼 게 있는데요. 강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 있는 고인돌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유물에는 간돌검이 있습니다. 또 간혹 비파 모양의 청동검이나 사람뼈 등이 나와 학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죠. 강화의 고인돌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것은 뭐니 해도 강화 부근리 지성묘라 불리는 이 고인돌입니다. 교과서에도 실린 이 고인돌은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세련된 조형미까지 갖춰 일찍부터 널리 알려졌습니다. 강화의 이런 탁자식 고인돌은 북한 지역과 중국 요동반도 일대에서도 발견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동북아시아 지역을 하나의 고인돌 문화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모습만 봤는데 우리 여기에 수박이 돌면서 고인돌의 전체 것을 한번 보고요. 원래는 뱀돌을 쌓고 그리고 앞뒤로도 마금돌이 수천 년의 시간을 견뎌온 고인돌은 어쩌면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품고 있는 뜻과 지혜가 온전히 이해되는 그날을 말이죠. 고창과 화순 그리고 강화의 고인돌들은 세계의 어떤 다른 유적보다도 선사시대의 기술과 사회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돌 속에 담겨있는 과학과 기술, 문화의 수수께끼 중에는 아직도 풀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고인돌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이해하고 그 수수께끼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 그건 바로 우리의 뿌리를 찾는 과정이자 인류의 문명사를 다시 쓰는 일입니다.